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찐이야. 네, 여러분들의 출근길 주식을 책임지고 있는 진짜 주식 전태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자, 벌써 목요일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시작한 지가 월요일입니다라고 인사드린 지가 진짜 엊그제 같은데, 엊그제? 하여간 어제 같은데 바로 목요일입니다. 이제 내일만 또 열심히 여러분들 하시면 또 한 주가 다 지나가요. 행복한 주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최영임님, 참진실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미증시 제가 늦게까지 좀 봤거든요. 어제 정말 늦게까지 미증시를 좀 봤었는데 재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지지부진했던 흐름이고 상방과 하방을 두고 굉장히 좀 기싸움을 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라인님, 킹하더님, 정혜진님, 네, 이경혜님, 둘레길님, MK님, 네,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주식하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죠.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오전에 이제 국내 주식을 좀 봐야 되고, 그리고 잠깐 끝나고 나면 조금 쉬었다가 유럽 증시 잠깐 보고, 그리고 미 증시까지 보고 나면요. 자, 새벽까지 보고 나면 하루가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는 좀 늦게까지 많이 봤었는데, 어제는 좀 시간이 아깝다라고 할 정도로 지수가 좀 재밌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미증시를 보면서 느꼈던 부분들하고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섹터와 종목들 같이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좋아요,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제 개인 유튜브 채널에 제가 계속해서 영상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확인하셔가지고 어제도 여러분들 누구죠? 어제 제가 그분 제가 그 필명은 확인을 좀 못했었는데 어제 질문을 하나 남기셨죠, 그죠? 국채금리 30년물 채권금리 뭐 5%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 금리하고 주식 간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여쭤보셔가지고 제가 제 개인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금리하고 채권금리하고 주가의 관계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 유튜브 오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금팡님, 삼레빈님, 크리스탈제이님, 오야TV님, 네,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바로 한번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미증시 보도록 할게요. 전혜경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미증시 이렇게 보시면 3대 지수 혼조세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약세 마감을 했고, 나스닥 그리고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조금 지지부진하다가 막판에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핀비즈맵 보시면 애플하고 막 구글 진짜 완전히 너무나 연두색 아름답죠. 초록색. 테슬라도 괜찮았습니다. 다만 엔비디아가 약보합권에서 좀 마감을 보여줬던 부분들이 조금 아쉽긴 해요. 어차피 매그니피센트 7 종목, 그러니까 나스닥과 S&P 500 기술주들이 광세를 보일 거라면 엔비디아 대장주가 좀 강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엔비디아는 살짝 아쉬웠지만 그래도 미증시는 괜찮았다, 견주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3대 지수가 혼조세 마감을 나타냈습니다. 그쵸? 대표 지수라고 볼 수 있는 S&P 500 그리고 나스닥은 3거래일 만에 오른 흐름을 보여줬고, 다우 지수가 조금 연속적으로 밀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좀 안타깝기는 해요. 자, 기술주가 왜 올랐느냐? 구글. 그러니까 구글이 인터넷 브라우저 크롬을 매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알파벳 주가가 급등을 좀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기술주가 강세 분위기를 좀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 이게 웃긴 것 같아요. 그죠? 전날 그 연방법원이 장 마감 후에 구글이 이제 뭐 핵심 사업 중에 하나인 크롬을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판결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점적인 검색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고, 그리고 검색 데이터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판결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경쟁업체가 공유해야 되지만 매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법원의 판단이. 최근에 미국 법원의 판단 가지고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이거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소식이 나오면서 구글 반독점법 위반 혐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알파벳 거의 뭐 10%, 그러니까 9.68% 정도 급등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9% 넘게 상승을 했고요. 제미나이 뭐 관련한 이야기도 좀 있었는데 어쨌든 건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그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여러분들? 월가의 투자자들도 알파벳에 대한 목표 주가를 높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애플도 아까 보셨다시피 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애플이 왜 올랐어요, 여러분들? 그래, 구글 알파벳은 반독점법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으니까 올랐지만 애플은 왜 올랐을까요, 여러분들? 애플 아이폰이잖아요, 아이폰. 아이폰에 이제 구글 검색 기능을 계속 탑재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강해진 겁니다. 그래서 애플도 좀 좋은 흐름이 나왔고요. 어제 근데 이거 하나 나왔습니다. 미국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었는데 저는 이게 그렇게 뭐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쵸? 맞습니다. 애플, 구글과 거래. 맞아요. 애플 입장에서는 괜찮은 계약을 한 거겠죠. 수익성 좋은 계약을 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구글하고 애플이 같이 동반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지표 이거 자 볼까요? 일단 미국 7월 구인 건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어제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거 같이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졸트 보고서죠, 졸트 보고서. 그러니까 원래 졸트 보고서가 실질적으로 지수에 큰 영향을 줬다라고 본다면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최근에 물론 이제 연준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물가 지표하고 고용 지표인데, 그렇죠? 근데 고용 지표가 시장에서 상당히 큰 영향을 줬던 그 흐름들은 이전에나 그랬지 최근에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졸트 보고서가 나왔었는데 이거 내용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 볼게요. 미국의 7월 구인 건수가 두 달째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10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라고 해요. 10주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디테일하게 좀 보면 7월 구인 건수가 뭐 의료, 뭐 사회 지원, 예술, 업종 이런 업종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지면서 전문가 전망치를 밑돌았다는 겁니다.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18만 1천 건으로 집계가 됐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라고 합니다. 2021년 1월 이후에 미국의 월간 이 구인 건수가 720만 건 밑으로 떨어진 게 지난해 9월 그리고 지난 7월 두 차례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이게 왜 그럴까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거죠. 관세 그리고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의 어떤 신규 채용이 좀 더 신중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난 그 전달 대비로 했을 때 17만 6천 건이 감소를 한 겁니다. 시장 예상치는 여러분들 740만 건이었습니다. 740만 건이었고 구인 비율도 한 4.3% 전달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퇴직도 전체 퇴직 비율은 3.3%예요. 이것도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퇴직자 수 뭐 이런 거 오히려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이런 거 좀 제외를 할게요. 어쨌든 이직률이 한 2.2% 정도 나왔고 해고율이 한 1.1%였다. 이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용 비율이 3.3% 정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지표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냐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노동 시장이 안 좋아졌다. 그러니까 어떤 그 업계에서는 냉각되는 것을 넘어서 침체되고 있다라고 좀 이렇게 강하게 언급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언급을 했던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고용은 정체가 된 상황이고 노동자들도 쉽게 일자리를 옮기지 않았다는 거죠. 해고도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는 뭐냐면요. 고용 지표가 안 좋아지면 결국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경기 침체가 안 좋아서 이루어지는 금리 인하는요. 과연 증시에 좋은 흐름을 줄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경제가 견조한 상태에서 그렇죠? 물가도 이렇게 잡고 고용 지표도 견조한 상태에서 하는 금리 인하라고 한다면 어떤 유동성을 풀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정말 이렇게 고용 실업률 높아지고 고용 지표가 안 좋고 경기 침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한다면 증시가 상승하는 데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나왔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체크 포인트가 뭘까요? 미국 연준 베이지북 공개를 했습니다. 제가 연준 베이지북 공개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면 하면 뭐예요?
그렇게 어떤 이슈가 되고 있던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시장은 재미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트럼프 발이죠. 트럼프 발 관세로 인해서 결국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가운데에서 뭐 미국 내 어떤 소비가 정체되고 있고 고용도 좀 정체되고 있다라는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연준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연준이 공개했던 이 베이지북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요. 많은 가구의 임금이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해서 소비가 감소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경제 불확실성과 관세를 이유로 꼽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전체 고용 수준이 거의 변화가 없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만두는 사람도 없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노동 수요도 약화 혹은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이 신규 인력 채용을 꺼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또 해고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도 나오고 있고요. 연준이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민자, 그쵸? 이민 정책을 좀 하고 있는데 이민자 노동 감소도 어떻게 보면 결국 고용 부진에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연준에서는 그렇게 진단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어차피 강경 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고 소비 둔화라든지 노동시장 침체, 노동시장 정체 현상이 연준에서 우려를 이제 표명한 것으로 해석이 되면서 아까 뭐라고 했죠? 노동력, 고용 지표가 안 좋으니까 연준에서 뭐라고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물가 상승이 완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라고 한다면 기업들이 이제 가격 인상에 주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가격 인플레이션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베이지북 발표가 보통 FOMC 회의 2주 전에 발표를 하거든요. 연준 같은 경우가 이번에 9월 16일, 17일,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17일, 18일이에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8일 날 목요일 날 새벽 3시에 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발표합니다.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새벽 3시 반에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겠죠.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을 거고요. 저는 아마 목요일 날 새벽 3시, 3시 반, 4시까지 미증시를 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저는 그래서 미증시를 그때까지 새벽까지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아마 유튜브에 제 개인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올릴 거니까 확인하셔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개인 유튜브 오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정보요. 양질의 컨텐츠를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어쨌든 16일, 17일,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17일, 18일 날 연준의 그 금리가 결정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월러 이사가 친트럼프 인사죠. 월러 이사가 계속해서 지금 유력한 후보자, 파월 의장 후임으로 유력한 후보자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 지금 패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가능성이 95.4%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제가 좀 디테일하게 하나 더 첨언을 좀 드리면 파월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그 비둘기파적인, 그러니까 완화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지표들을 좀 봤을 때 연준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 변화가 조금 성급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성급하게 금리 인하를 하게 되는 거라면 정책 오류로 귀결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렇게 주장하는 데에도 이유는 있어요. 이유는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노동 수요 부족. 그죠? 그러니까 경제활동 참여 인구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들인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시장 안정과 더불어서 연준의 목표인 인플레이션 2%죠. 근데 그것도 지금 웃돌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플레이션도. 그렇죠? 내년 상반기에는 3%까지 넘을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혹여나 지금의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가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연준 압박이 나오면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제가 계속 체크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 방송은 매일 7시부터 7시 반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매일 여러분들 오셔서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이거는 어제 같이 공부를 한번 했던 내용입니다. 뭐냐면 국내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강세를 보였었고 여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노란 봉투법 통과가 되면서 지금 노조의 어떤 그 부정적인 측면들, 우려했던 부분들이 지금 계속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파업이라든지, 그쵸? 예를 들어서 HD, 현대의 합병을 노조가 반대한다라든지, 노조의 허락 없이 합병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고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뭐 현대차 같은 경우 이제 파업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나오다 보니까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서 로봇주들이 강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왜? 로봇은 파업을 안 하니까. 그쵸?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찌됐건 지금 빅테크 기업들 포함해가지고 엔비디아라든지 여러 기업들이 이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하고 있다. 도입이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전망을 이야기 드리면서 어제 이 이야기를 좀 드렸어요. 그리고 특히나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향후에 테슬라의 가치 한 80%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차지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로봇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노란봉투법으로 인해서 저는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테마성 흐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일론 머스크 CEO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노란봉투법 그리고 혹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대한 부각이 되게 되면 로봇 관련된 종목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박기현님, 김재님,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부 정책하고 노란봉투법, 그러니까 100조 펀드에 대한 이야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AI 펀드에 대한 이야기에서 분명히 로보틱스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왔지만 결국 로보틱스 산업에도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어쨌든 로보틱스 산업이 포함이 됐어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렸냐면 많은 분들께서 그러면 로봇주를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공략을 해야 될 거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다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로봇주 어떤 걸 좀 봐야 될까요? 라고 한다면 뭐 기술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대기업이 관련돼 있는 실제로 그 로봇 산업을 투자하고 지원하고 있고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대기업과 관련된 종목들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분류를 했으니까 잠깐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업별로 좀 보게 되면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가장 많겠죠. 그쵸? 삼성전자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쵸? 최대 주주로 있고 SB비테크, 뭐 이렌시스, SPG, 에브리봇. 참고로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종목 여러분들 매매의 어떤 기준이 아닙니다.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같이 공부를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관련된 기업들이 이런 종목들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렌시스, 뭐 SPG, 그죠? 그리고 에브리봇, 인탑스. 어제 아즈넥스텍 같은 경우는 또 개인적인 이슈들이 있어서 올라왔고, 뭐 우리 PTS, 이삭엔지니어링, 드림텍 이런 게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클로봇이 없어요. 제가 막 생각나는 대로 적다 보니까 몇 개 빠진 종목들도 있기는 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어요. LG, 뭐 로보스타, 로보티즈, 엔젤 로보틱스, 뭐 하이젠 아닌데 이렇게 있을 거고. 현대는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는 뭐 국내 증시의 비상장이지만 그죠? 클로봇 여기 적어놨네요. 클로봇, SP 시스템즈, KNR 시스템, 뭐 SK는 유일 로보틱스, 뭐 T 로보틱스,
SKT 관련해서는 시메스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포스코 관련해 가지고는 또 뉴로메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준으로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아니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협동 로봇이냐, 뭐 물류 로봇이냐, 산업용 로봇이냐, 피지컬 AI 관련돼 있는 로봇이냐, 뭐 액추에이터냐, 감속기냐, 소프트웨어냐 이렇게 좀 나눌 수도 있다라는 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이야기 드렸던 내용들 중에 뭐 협동 로봇 중에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있을 거고 두산 로보틱스, 그쵸? 뭐 뉴로메카, 유일 로보틱스, 뭐 나우 로보틱스 이런 게 있을 거고 물류 쪽에는 최근에 좀 강세를 보였던 현대 무벡스, 티로보틱스, 그리고 TXR 로보틱스, 뭐 시메스, SP, 시스템즈, 로보티즈, 로보스타, 코닉오토메이션 뭐 이런 거, 휴림 로봇, 유진 로봇, 그리고 스마트 관련해 가지고는 뭐 스맥도 있을 거고요. 그쵸? 피지컬 AI도 뭐 많을 겁니다. 로보티즈, 뭐 마음 AI 여러 가지 AI 관련된 종목들도 있을 거고 액추에이터, 뭐 하이젠 R&M, RS 오토메이션 등등등등 사면 등등등등 이렇게 많아요. 그쵸? 감속기 특히나 감속기는 SPG, 뭐 SBB테크, 이렌시스 뭐 이런 종목들이 있을 거고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구분을 지어서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로봇 관련된 종목들을 공략하실 때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교육 로봇도 있고 농업 로봇, 농업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대동 뭐 이런 종목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공략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로봇 관련해서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제가 한번 분류를 좀 해드렸어요. 그쵸? 자, 그다음 그만큼 어제 시장 참 재미없었다는 겁니다. 개별 종목 장세는 아마 지속이 될 거예요. 그쵸? 개별 종목 장세는 계속 지속이 될 겁니다. 자, 네 번째가 보면 뭐예요? 보시면 제가 이렇게 쭉쭉쭉 이슈와 체크 포인트를 적어드리잖아요. 여기 있네요. 보면 네 번째가 뭐였냐면요. 개별 종목 장세가 뭐 지속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시장은요. 어제도 제약바이오 쪽도 강했고요. 그쵸? 그리고 어제는 MLCC 쪽도 좀 강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던 종목들도 상당히 많았었고, 그쵸? 그리고 또 어떤 게 좋았죠? MLCC. 뭐 최근에 조선은 계속 강했던 거고, 어제는 또 전력설비 쪽도 강했다라는 겁니다. 그쵸? 뭐 ESS 최근에 강했고, 그러니까 이렇게 개별 이슈라든지 지금 종목들이 계속 순환매가 되고 있는 개별 종목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어떤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던 내가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관심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시장이 재미가 있거나 혹은 재미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고 보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번 주는 딱히 뭐 일정이 없어요. 아까 그 졸트 보고서 고용이직 보고서 말씀드렸으니까 하나 더 보면 오늘이죠. 오늘 실업 신규 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것도 고용지표예요. 만약에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높게 나왔다,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왔다라는 이야기고 그렇게 되면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금리 인하를 하니까 와 우리 좋을 것 같아, 증시 올라갈 것 같아라고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미증시 기술주를 중심으로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제가 시장을 보는 관점에서 어제 우리 증시는 견조했습니다. 잠깐만 차트 보고 한번 여러분 볼까요? 보시면 어제 우리의 차트입니다. 코스피 차트. 이건 코스닥 차트고 코스피 차트 보시면 견조했어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개파락으로 떨어졌던 부분들을 메꾸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개파락으로 해서 메꾸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개파락을 메꾸고 올라가는 딱 기술적인 구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메꾼 상태에서 추세로 올라갈지 밀릴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미증시를 좀 같이 봐야 되는데 어제 우리나라 증시는 좀 괜찮았지만 뭐가 문제였다? 일본 증시도 안 좋았고요. 중국 증시도 안 좋았어요. 유럽 증시도 안 좋았습니다. 그쵸? 그리고 최근에 엔비디아의 흐름도 썩
좋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경계감은 갖고 대비를 하셔야 돼요. 이번 주는 저는 그래서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이번 주는 저는 상당히 보수적인 전략으로 가져가고 있다라고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뭐였냐면 네 번째가 개별 종목 장세인데 이거를 한번 이야기 드리고 싶었어요. 어제 트럼프 관련해 가지고 불확실성, 그래서 아마 이것 때문에 자동차, 한국과 일본의 자동차 어떤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미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쵸? 그쵸? 말씀드렸던 거고, 이거 제가 내용을 뭐 추가적으로 안 했습니다만 이거 연동해서 좀 말씀드리면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결과는 연방 대법원의 점점점이라고 했잖아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한 어떤 그 판결이 불법으로 나왔습니다. 그쵸? 위법하다고 최근에 판결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러면서 어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그럼 그동안 미국에서 이미 거둔 관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 미국 정부가 환급해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이미 받은 관세를 환급할 경우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사람 욕심이란 게, 먹은 걸 토해내게 되면 재정 적자가 더 악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7월 말 그 미국 국채 금리 급등을 좀 보여줬던 부분도 있거든요, 어제. 그래서 아마 어제 우리 유튜브 함께 보셨던 분들이 그 채권 금리 5%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셔가지고 제가 어제 개인 유튜브에 좀 올려놨습니다. 그쵸? 대박기현님, 또럼프. 그러고 보니까 어제 트럼프 대통령 관련해가지고 사망설 관련된 기사도 떴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기사까지 뜰 정도면 진짜로, 그쵸? 변동성을 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럼요. 바로 했습니다. 왜? 연방대법원이 지금 보수 우위로 있는, 보수가 6대 3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연방대법원에 갈 건데, 그리고 베서트 재무장관이 그랬습니다. 연방대법원에서 결과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자기들한테는 플랜 B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좀 보게 되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트럼프 행정부 임기 내에는 관세는 좀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는 것도 좀 계속될 것이고, 트럼프로 인해서 어떤 그 개별적인 어떤 이슈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조금 간헐적으로 주식이 좀 변동성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건 이거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트럼프가 어떻게, 마치 우리 이야기했지만 트럼프가 어떤 계속 그 스탠스와 액션을 취하고 있잖아요. 그쵸? 연방지방법원에서 그 트럼프 행정부가 반유대주의 문제 등을 이유로 해서 로스앤젤레스에 이제 군을 배치한 게 불법이다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금 관세도 불법, 그리고 LA에 군을 배치한 것도 불법, 그리고 나왔죠. 그리고 니콜라스 마두로 이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마약 밀매 차단을 내세워서 미군이 이제 베네수엘라 인근에 그 군함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마두로 대통령이 뭐 기자회견에서 미군 함정 8척이 미사일 1200여 기를 탑재해가지고 우리를 겨냥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쵸?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온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떤 불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결과적으로 봐야 되고, 자, 이거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좀 몇 개 말씀드리면, 최근에 개별 종목 장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MLCC 관련해 가지고 삼성전기 신고가를 기록하는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그러면서 또 뭐예요? 폴더블 관련된 종목들, 뭐 아이폰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갑자기 애플 관련된 이야기 나오면서 올라갔다가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또 폴더블 관련된 이야기 나오면서 올라갔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 조선은 좀 살짝 조금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던 흐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개별 종목 장세에서도 상당히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되고, 아마 변동성이 좀 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종목을 고르기가 상당히 좀 녹록지 않은 시장은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여러분들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고 어떤 일정이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은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하나 더.
이거는 개인적인 그렇지만 지금 정부에서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그 논의가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길어지고 있고 어제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이야기를 좀 했더라고요. 증시 조정 국면이 좀 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어렵겠구나. 코스피 5천 지금은 당장 어렵겠구나. 이재명 대통령 본인 스스로가 이제 조정 국면이 좀 더 갈 수 있다라고 할 정도면 일단은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부분까지 같이 좀 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내일은 좀 더 좋은 내용들, 좀 더 좋은 이슈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 여러분들 제 개인 유튜브 오셔가지고 오늘 놓치신 부분들 재방송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오늘도 성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출근길 주식을 책임지고 있는 진짜 주식 전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성투하세요.